직장인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직장인의 미래는 어둡죠. 대기업에 다니고 계신데도 어두워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우선 대기업에 다닌다고 아까 다닌다고 말했잖아. 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다니는 거잖아. 다니는 게 뭐 그냥 왔다 갔다가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버스 타면 버스가 내 건가? 버스 내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거랑 비슷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집에 가면은 옷걸이 있죠. 옷걸이. 네. 옷걸이 옷을 걸어. 그럼 오늘 옷을 걸었는데 오늘 밍크코트를 걸었어. 그 옷걸이가 반짝반짝 빛나. 그 다음날에는 다 찢어진 옷을 걸었어. 그럼 옷걸이의 존재가 옷걸이지. 그 옷을 거는 옷은 다른 거잖아. 이게 직장인도 사실 대기업이라는 옷을 잠깐 입은 거지 내 몸이 아니야. 그거는 벗으면 끝이야. 벗는 순간 추운 거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남들 봤을 때 밍크로 보이고 남들 봤을 때 뭐 명품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내게 아니라 그냥 잠깐 입고 있는 거지. 그 벗는 순간 춥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해. 네.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듯이 직장인들도 대부분 계속 이 직장 다닐 거 생각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17, 8년 차 부장이고요. 현재 뭐 누구나 다 아는 4대 그룹의 부장입니다.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면 환상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대기업에서 18년째 일을 해보시니까 좀 어떤 게 많이 다르던가요? 대기업을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치킨집이거나 뭐 특별한 게 없긴 합니다. 그게 본인이 굉장히 나는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나왔다. 근데 요즘 대기업 뭐 4대 그룹 대기업 들어가서 뭐 스카이 너무 많고 저 회사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하버드나 뭐 스탠포드나 MIT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나와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회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 회사 그만두고 너는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나왔으니까 회사 그만두면 뭐 될 거야 이러지만 서울대 나와가지고 40 넘고 50 넘어서 회사 그만두면은 어디서 뭐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들어갈 데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들어가면 좋은 점은 우선 대기업에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죠.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고 본인이 시야가 넓어지고 우선 매니지먼트 하는 법을 배우죠. 근데 그게 바로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대기업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업 직장인들이 나와서 아무리 좋은 학벌,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서 뭘 못하는 건 특히 문과생 같은 경우에 시키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키는 거야 얘한테. 그러니까 근데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엄청난 네트워크가 회사에 엄청나게 딱 가면은 컴퓨터 다 세팅됐지.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면 바로 와가지고 다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은 문과생 같은 경우에 보고서 만드는 게 사실 가장 큰 업무가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근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은 보고서 만들지 않죠. 치킨집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 만들어요. 치킨을 튀기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실행력에서 대기업 직장인들은 굉장히 안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회사를 가야 되겠다. 그럼 전 대기업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소기업 다니면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실행적인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와일드하고 야생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는 원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 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을 다니면은 그런 면은 없고 어떤 딱 내가 들어가서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재무다. 이러면 재무로 20년 가는 경우가 많고 내가 인사다. 이러면 인사로 20년 가고 내가 기획이다. 그럼 보통 그걸로 20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중에 부장 달고 임원 안 되고 밖에 나갔을 때 내가 할 줄 아는 건 딱 이 분야인데 이 분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는데 나이를 한 40대 초 중반 넘어가면 이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캐리어가 좋아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직이 어렵고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황금빛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 가면 요즘 법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인데 이렇게 꿀 빠는 대기업 다니면서 60세까지 다니면 공무원보다 좋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대기업 대부분 다 요즘에 이제 승진대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과장, 부장, 뭐 차장, 대리 이런 거는 4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가지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직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매니저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마다 승진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사원에서 대리한다 이러면 다 내부적으로 어느 회사나 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사원에서 대리는 그 해에 50%, 70%. 근데 그게 이제 대리에서 과장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대리가 사원에서 대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 되려면 대리에서 과장 될 때는 그 절반 정도 되는 식으로 쭉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승진 쿼터가 있어가지고 승진 누락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에는
승진 누락 때문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는 가장 누락이 많이 되는 게 과장에서 차장이거나 뭐 차장에서 부장이거나 아니면 과장에서 부장이거나 이런 이제 장자 올라간 데부터는 승진이 조금 어려워요. 보통 퍼센티지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락되면은 그만두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종종 10년 전에는. 그리고 대기업 다니면서 좋은 점 뭐 다 알다시피 복리성 좋고 월급도 사실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나쁜 점도 꽤 있죠. 우선 나쁜 점은 뭐냐면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은 이직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S전자라고 쳐요. 네. 대한민국에서 S전자보다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 없죠. 없죠. 그럼 S전자 다니는 사람은 어디로 이직해야 돼? 이직할 데가 없어요. 잘 생각하면 4대 그룹 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직할 데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이직의 기회가 없다고 봐도 돼. 왜냐면 이직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회사의 네임보다 다운그레이드로 가는 건데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S전자 안에서도 사실은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냐, 뭐 공채냐, 뭐 여러 가지 뭐 중요 파트냐, 뭐 본사냐 이런 것들 많이 다르긴 한데 회사에서 가장 핵심 보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기업에서는 없어 사실. 뭐 기껏해야 전략 펌이나 뭐 전략 컨설팅은 이런 데로 갈 수 있을까? 뭐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큰 대기업에 갈수록 이직의 기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약간 그 한 달에 월급을 한 200 정도 주는 연봉 2, 3천대 직장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일하다가 중소기업 다니다가 위에서 뭐라고 하고 막 짜증내거나 막 어이없는 일 당하면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비슷한 잡을 얻기가 쉬워요. 딴 데 가면 되죠. 딴 데 가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 잡이 한 연봉이 한 2억 정도 준다, 1억 주는 잡이다. 진짜 좋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그거 그만두고 그런 돈 주는 회사는 딱 그 회사뿐이거나 다른 업종의 1위 회사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말 내가 말해주셨는데 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S를 들어가겠다, H를 들어가겠다, L을 들어가겠다. 근데 다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룹 내에서 회사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저는 이거를 왜 아무도 말 안 해주지 모르겠는데 S를 예를 들어서 농담 삼아 그런 말 있대. 삼성 친구들 들은 말인데 삼성에는 두 개의 회사가 있대요. 삼성전자와 삼성후자. 그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죠. 그것처럼 S도 예를 들어가지고 금융계열, 전자계열은 연봉이 높지만 우리가 앞에 삼성은 들어가지만 잘 모르는 회사 들어가면 연봉 차이가 엄청나요. 그 연봉 차이가 왜 크냐면은 그룹에서 보통 보너스라고 말하죠. 뭐 이 보너스 차이가 우선 크고 보너스가 안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나오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고 요즘에는 보통 이제 그룹의 보통 계열사, 주요 계열사나 우리가 말하는 삼성에 들어가는 진짜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내가 얘를 어디 들어가야지 보다는 그 그룹에서 주요 계열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럼 그 같은 회사에서 좀 힘이 센 부서가 있고 힘이 약한 부서가 있을까요? 재무가 기본적으로는 힘이 셀 수밖에 없고 왜냐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사나 기획이 힘이 세죠. 근데 이게 회사도 뭐 우리 공무원도 뭐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뭐 기재부나 뭐 검찰 이런 데가 인기가 많듯이 뭐 법원 이런 것처럼 회사도 다 그런 서포팅 관리 조직 중에서 힘 있는 부서가 있고 출세하는 코스가 분명히 있어요. 출세하는 코스. 네, 출세하는 코스는 사실 이런 말 잘 안 하던데 우리 그 지금 아마 회사에서 다니시면 다 알겠지만 회사에 다니신 분들의 대표이사나 뭐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은 문과생의 경우 보통은 재무나 기획이나 인사 이 세 개를 통이거나 거기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되고 가장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룹에서 회사의 오너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이사가 많이 되죠. 아마 신문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100대 기업 CEO 분석 이래가지고 보면은 뭐 이번 신문에 이번 뭐 재무통들이 많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기획통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대가 많이 되고 고대가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학연 지연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상사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은 세 부류인 것 같아요.